지난 영상에서 이미 이번 영상의 내용에 대한 예고를 했었죠. 사실 전 지난 4월 2일 오픈 서비스 이틀차에 주문 내역에서 오픈 서비스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보면서 바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 사업화를 추진하려고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현재 가게를 운영하면서 추진하기에는 무리란 판단과 무엇보다 자본이 여유롭지 않아서 오랜 고민 끝에 포기를 하게 되어 추진력 있는 누군가가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아이템을 공개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앱이 꼭 필요하고 제대로 사용할 자신이 있거든요. 제 영상으로 인해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시는 경우 저는 그냥 평생 무료로 쓸 수 있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번 배민의 오픈 서비스를 겪으면서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빨리 배민의 대항마가 나와야 한다고 말이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민의 대항마가 나와서 마케팅 비용을 마구 퍼부으며 치킨 게임을 벌이고 대항마가 승리한다면 그 대항마가 배민과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 이전에 저는 애초에 이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을 이길 수 있는 대항마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피 튀기게 싸우던 요기요가 결국 항복하고 배민을 돈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생각을 원점으로 돌려봤습니다. 우리가 왜 배민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배민이라는 백화점의 입점에서 푸드코트 부스 한 칸을 대여받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푸드코트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부스는 실제로 백화점의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매출을 톱으로 찍고 승승장구하더라도 백화점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퇴점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결국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온라인에 자신의 가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항마가 나오더라도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을 거치는 이상 우리는 언제까지나 배민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며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배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을 받는 거예요. 현재 배달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화 주문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카페에 많은 사장님들이 직접 전화로 주문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항상 제 가게에서 주문해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경우에는 오픈 서비스 이틀 차에 고객분들께 울트라쿨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울트라쿨로 주문해주십사 호소를 해봤어요. 최대한 신경 써서 주문해주시는 고객도 있었지만 그 고객님들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업체들을 내려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셨던 고객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전화로 주문을 하던 시절이지만 요즘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전화 주문을 해본 적 없는 고객도 많아요. 카카오톡을 주로 사용하는 요즘은 모르는 사람과의 전화통화 자체를 꺼리기도 하고요. 업주를 도와주고 싶지만 불편하게 전화를 하면서까지 주문하고 싶지는 않은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객도 고객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무자가 1인인 매장에서는 언제 전화 받아서 메모하고 주소 받아 적어 상품가 체크하고 지역별 할증 배달비 계산해서 알려주고 콜 부르고 할까요? 배달 음식 만드는 중에 주문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하고 홀에 손님까지 온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배달앱은 과연 필요악일까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전화로 받은 주문에 주문 오류가 있다면 주문자가 잘못 말한 거지 판매자가 잘못 들은 건지는 어떻게 알까요? 배민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그 해결 방법은 온라인 내 가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내 가게가 없기 때문에 배민에 엎혀있기 때문에 배민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게 다양한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배달 앱을 거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 앱으로 다이렉트로 내 가게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방법은 제 가게에서 주문하는 전용 앱을 만들어 볼까 하는 거였어요. 과연 이 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무리 충성 고객이라도 과연 내 가게만을 위해서 새로운 앱을 받아서 설치를 해줄까 하는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앱과 판매자 프로그램 그리고 주문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알림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앱 제작비는 언제 뽑고 서버 운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마치 노래를 한 곡 부르기 위해 노래방을 차리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지금 카페를 운영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고 배달을 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의류 쪽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등의 입점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배민이라는 백화점에 부스를 할당받아 내는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명 디자이너를 꿈꾸며 의류 회사를 차려서 직접 옷을 제작해서 오픈마켓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수료 때문에 자신이 만든 옷을 더 저렴하게 많이 판매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열심히 알아본 결과 자신의 쇼핑몰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신의 쇼핑몰을 만들어 그동안 열심히 해온 노력의 결과로 충성 고객들을 모두 자기 소유의 쇼핑몰로 이끌어 판매를 하였고,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고 순이익은 높일 수 있었어요. 오픈마켓에서는 자기 쇼핑몰보다 좀 더 비싸게 판매하고 제품 배송 시 자기 쇼핑몰 홍보 전단을 동봉하여 이후 구매는 자기 쇼핑몰로 이끄는 전략을 사용한 거죠. 자기 쇼핑몰은 순전히 자기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아무리 열심히 팔아봐야 그들의 심기에 거슬리면 노출을 막고 언제든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지만, 자기 쇼핑몰에서 성공하면 그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외부 요인으로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형태를 지금 우리 배달업계에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체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직접 소비자 앱을 만들고 판매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막대한 자본이 있는 큰 회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도 하죠.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갖춰진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쇼핑몰 솔루션은 카페24, 메이크샵, 고도몰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 쇼핑몰들은 대부분 이런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3개 중 카페24는 기본료가 없는 무료이며, 메이크샵이나 고도몰은 월 사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솔루션입니다. 카페24는 기본료는 무료지만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내며, 메이크샵이나 고도몰도 물론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오픈해서 얻는 모든 수익은 온전히 쇼핑몰 운영자의 수익입니다. 솔루션 제공 업체는 절대로 입점 쇼핑몰의 수익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매출에서 수수료를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솔루션 제공 업체는 오직 월 사용료와 부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용으로만 수익을 냅니다. 저는 이 솔루션 방식을 배달업계에 도입하는 게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앱 이름은 우선 가제로 나의 단골집이라고 지었어요. 나의 단골집은 바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장님들이 배민이라는 매개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고객이 다이렉트로 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인 거죠. 사장님들은 나의 단골집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이 가게는 온전히 사장님의 소유물로 외부의 그 어떤 요인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잠깐 아날로그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오직 전화로만 주문해서 배달을 하던 시절, 배달 판매로 승승장구하며 동네 맛집으로 소문나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그 어떤 업체도 따라올 수 없던 가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홀이 메인인 장사라면 모를까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더라도 배달 권역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사를 해서 그대로 장사를 하면 돼요. 오직 전화번호만 바뀌지 않으면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사장님이 직접 사장님의 가게에서 아무런 중간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로 다시 돌아오자면 나의 단골집은 바로 이 자신 소유의 가게를 온라인으로 가져온 거예요. 나의 단골집은 온라인 세계에 사장님 가게를 내드리고 오직 월세만 받습니다. 월 매출이 100만원인 사장님이나 1억인 사장님이나 모두 동일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일한 월세를 받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매출을 올려서 다 가져가시면 돼요. 배민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배민을 거치지 않는 방법인데, 그 유일한 방법이 지금 많은 사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던 전화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뒤처진 방법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나의 단골집이 해결해드립니다. 배달앱과 동일하게 고객이 너무나 쉽고 편하게 주문하고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받기 위한 인력도 필요 없으며 주문 오류도 없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현재로서는 배달앱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런 고객들의 주문까지도 모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단골집은 배민에 대항하는 새로운 배달앱이 아니에요. 신규 업체는 배민에 대항할 자본도 퍼부을 마케팅 비용도 없어요. 배민이 고객으로 하여금 뭘 먹을지 선택할 때 종류를 제시해준다면 나의 단골집은 그 고객이 추후에 재주문 시에 배민을 거치지 않고 편하게 주문을 하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번 배민 사태를 겪으며 온라인의 소비자 의견을 보면 업주를 위해 전화로 주문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기껏 도와주겠다고 신경 써서 전화로 주문했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전화로 주문했냐는 듯한 말투로 황당했다는 경험도 있고, 전화해서 주소 불러주고 주문할 메뉴 불러주고 결제수단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카드로 한다면 너무 싫은 티를 내서 불편해서 그냥 배민을 시킨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의견도 있었죠. 여기에 있는 업체들도 좋아서 배달앱을 쓰려는 게 아니라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적고 가격 계산하고 배달비는 얼마인지 거리별 할증이 붙는 구역인지 이런 걸 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화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더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단골집은 바로 이런 부분을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려요. 오히려 개념 있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으로 더 홍보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배달 앱이 없던 시절 배달 판매 업체들은 모두 비용을 들여 전단지를 만들고 비용을 들여 전단지를 뿌리고 비용을 들여 배달 책자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배달 책자에서는 고객이 직접 업체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오직 050 번호만을 제공하고 업체의 실제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장님들은 배달 책자 주문 시 업체 전단지를 동봉해서 추후에는 직접 연결을 이끌었었죠.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장님들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기존처럼 배민을 이용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전단지나 홍보물을 동봉해서 추후에는 나의 단골집 앱에서 사장님 가게를 단골 등록하게 해서 주문하게끔 이끄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고객이 배민을 거치지 않고 등록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바로 업체에서 연구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나의 단골집은 온라인에 사장님의 가게만을 내어드립니다. 오프라인과 동일합니다. 건물주가 사장님께 월세만 받지 사장님 가게를 홍보해주지 않아요. 홍보는 사장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골집은 사장님의 매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돌리던 그 시절처럼 사장님의 노력으로 만드는 단골은 모두 사장님의 재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나의 단골집은 사장님 가게가 좋아서 배민을 거치지 않고 주문하고 싶은데 전화 주문 등 불편함을 꺼리는 고객이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인 거죠. 고객이 직접 전화 주문을 꺼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대사회의 전화번호는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그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화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둘째, 기껏 도움 주겠다고 전화해서 주문하는데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싫은 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싫다. 셋째,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위험한 시기에 가게 도와주겠다고 배달원 대면해서 결제하고 싶지 않다. 넷째, 직접 전화로 주문해봤자 앱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이득되는 게 없다. 나의 단골집은 해당 항목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050 안심번호 사용으로 첫째를 해결했고, 통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둘째를 해결했으며, 바로 결제로 셋째를 해결했습니다. 넷째는 사장님의 몫이에요. 배민의 수수료를 뜯기면서 분했던 감정을 생각해보세요. 자기 가게를 직접 찾아서 주문하는 고객에게 더 챙겨주고 싶지 않을 분 계실까요? 배민의 노예로 장사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찜으로 모은 고객도 이제 배민에게 털리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 서비스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검색, 찜, 랭킹에서 주문된 건에 대해서도 배민에서 수수료를 뜯어간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바로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매출에서 수수료를 받아가겠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아요. 지금 한 발 물러나 있지만 조금씩 기회를 엿보면서 분명 다시 해당 주문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갈 궁리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곧 배민에서 아무리 찜을 모으고 랭킹을 올려봤자 그건 나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단골집에서는 달라요. 내 가게를 등록한 나의 단골들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나의 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단골집은 새로운 배달 앱이 아닙니다. 내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배민에서 찜 목록을 찾아 주문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이 배민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주문하게끔 만드는 거죠. 배민을 거치지 않으니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는 만큼 업주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나의 단골집이 흥한다고 해서 배민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추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모든 집 냉장고엔 다양한 판촉물들이 있었어요. 문 앞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괜찮아 보여서 치킨을 시켜보고 만족스러우면 음식과 같이 동봉된 자석 판촉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중엔 그걸 보고 주문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나의 단골집은 바로 이런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고객이 직접 내 스마트폰 안에 내가 원하는 가게들을 직접 수동으로 추가하는 거죠. 우리 동네의 내 단골집들은 배민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주문하고, 다른 지역에 놀러가거나 캠핑, 나들이를 가서는 배민을 켜고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배민과는 애초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배민에게는 견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업주는 배민을 이용하면서 신규 주문을 이끌고 조금씩 나의 단골집을 통해 배민을 거치지 않고 주문할 수 있도록 손님을 유도하고 다이렉트 주문 시 혜택을 부여해서 단골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배민을 거치지 않는 주문이 늘어날수록 배민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배민에서는 찜이나 검색 등을 통한 주문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배민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배민이 자영업자들을 잡고 흔드는 걸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앱은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배민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의 마케팅비를 퍼부어서 본사에서 쿠폰을 뿌려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단골집은 이용하시는 업주분들이 스스로 홍보하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로 하여금 배민에서 굳이 주문할 필요가 없다는 메리트를 주면 되는 거죠. 나의 단골집은 기존의 전화 주문을 편하게 앱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전에 중국집에서는 보통 쿠폰을 30개 모으면 탕수육, 50개 모으면 양장피를 주고 그랬어요. 배달
배달앱 초반에는 전화로 주문하면 쿠폰을 주고 배달앱으로 시키면 쿠폰을 안 주고 그랬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보편화되면서는 아예 없애버린 중국집도 많아요. 중국집이라면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전화 주문이 가장 많은 분야가 중국집이에요.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문 누락과 오류는 전화 주문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나의 단골집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뿐더러 전화 주문을 받는 직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용을 들여서 쿠폰을 제작할 필요도 없고 쿠폰 수량 때문에 실갱이 할 필요도 없죠. 치킨집에서는 오래전에 당연하게 존재했던 쿠폰 10장의 후라이드 한 마리를 부활시키면 되고요. 족발 보쌈집들도 예전엔 쿠폰을 모으면 막국수나 족발 소짜 서비스 등등 많이 있었어요. 그 외의 음식점들은 15,000원 이상 1,000원 할인이라거나 배달비를 배민보다 1,000원만 싸게 올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메리트만 있어도 굳이 배민을 거쳐서 주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동안 배민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이유가 할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어차피 전화 주문해도 같은 가격이라면 차라리 편하게 시키자는 이유가 큰데 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해주고 적으나마 더 이익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처럼 카페 디저트의 경우라면 모든 메뉴에서 100원씩만 싸게 올려도 굳이 배민으로 주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100원이 얼마 안 되지만 메뉴 특성상 5개, 10개씩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득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내 가게로 직접 주문하는 고객이 너무 고마워서 더 챙겨주고 싶다고 하면 배민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고 쿠폰까지 챙겨주고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챙겨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단골을 많이 확보해둔다면 배민이 이번 오픈 서비스 사태처럼 뒤통수를 치더라도 배민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관리하고 모은 내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만약 배민에서 5,000원 이상 금액이 큰 쿠폰을 뿌리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실 분들 계실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그냥 배민으로 시키라고 하세요. 사장님들도 자기 가게 음식 외에 시켜먹는 음식들이 있을 텐데 5,000원 할인해주면 배민으로 주문하실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건데 내 손님들은 5,000원 할인을 포기하고 직접 주문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배민이 1년 365일 그런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땐 배민으로 주문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대량급 쿠폰이 없을 때 내 가게로 직접 주문할 만한 메리트만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나의 단골집은 새로운 배달앱이 아니에요. 고객이 직접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가게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냉장고에 붙어있는 판촉물을 내 스마트폰 안에 가상의 공간으로 가져온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민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퍼부어 본사가 쿠폰을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에 자영업자분들의 가게를 열어드렸으니 쿠폰을 뿌리거나 홍보는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나의 단골집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었고 지금부터는 대략적인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화면에는 그냥 심플하게 단골집 추가 버튼만을 넣어요. 쓰잘데기 없이 치킨, 피자, 한식 뭐 이런 카테고리는 필요가 없어요. 고객이 직접 필요한 가게들만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좋아하는 가게가 많다면 본인이 직접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단골집 추가를 누르면 QR코드, 상호명 검색, 업소코드 검색 등 3가지 방식 정도로 추가를 하게 해주는 거죠. 상호명은 선점하는 사장님께 소유권이 있으므로 빨리 입점할수록 유리하게끔 하면 빠르게 업소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배달 주문 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의 단골집을 받아서 단골 추가로 상호명을 검색하라고 하거나 자신 업소에 QR코드를 같이 보내서 이걸 카메라로 비추면 자동으로 추가되게끔만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추가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미 보편화된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UI를 제공하면서 주문을 받으면 되는 거죠. 사실 배달앱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이번 오픈 서비스 이슈로 JTBC에서 방송된 막나가쇼에서도 배민 관계자가 자기들 수수료는 비싼 게 아니라면서 배달앱 서비스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서 자기들 수수료가 비싸다면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업체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었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신규 업체가 저렴한 수수료로 마케팅 비용 뿌려대면 쥐들은 또 수수료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안 받고 마케팅 비용 더 뿌려서 우선 신생업체 죽이고 원상복귀 하겠죠. 수수료가 비싼 게 아니라는 건 그냥 다 개소리예요. 아무튼 나의 단골집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민의 대항마는 바로 새로운 배달앱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중간 매개체가 개입이 된 순간 음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단골집은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한 거죠. 소비자와 판매자를 전화 연결처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방법만 제공하는 거죠. 판매자는 자신의 가게에 다이렉트로 주문하는 고객에게 더 혜택을 주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할수록 추후에 배민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번 배민 사태 이후로 자영업자들도 다 같이 배민을 탈퇴
탈퇴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했죠. 하지만 나의 단골집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면 배민이 또 이런 짓을 했을 경우 자영업자들이 연합해서 탈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배민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한 나의 단골집의 한 달 사용료는 88,000원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한 번에 감이 오는 가격이죠. 바로 배민의 깃발 한 개 가격이. 배민의 깃발 한 개 가격 단돈 88,000원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팔든 1억을 팔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배민과 병행하면서 사용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에요. 사실 이 사업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순간 경쟁자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영업자의 신뢰를 얻는 거죠. 예를 들면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엔 저렴하게 업체 수 늘려놓고 나중에 배민처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요금 인상안을 밝히고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88,000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딱 최저임금 인상 비율만큼만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영원히 88,000원만 받겠다고 하면 자영업자들도 안 믿어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인건비도 매년 오르는데 사용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저는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요금이 이렇고 매년 최저임금 비율만큼만 올리겠다고 하려고 했어요. 최저임금 상승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거니까 신뢰가 있죠. 2019년에서 2020년에 인상된 최저임금 상승률이 2.9%였어요. 88,000원이라는 가격에서 2.9% 상승하면 2,552원이 올라서 95,552원이에요. 만약 10%가 오르더라도 96,800원이에요. 깃발 2개 가격까지 상승하려면 10%씩 오른다고 해도 10년이 걸리죠. 이 정도 상승률이면 자영업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 대놓고 가격 올릴 거라고 말했으니 신뢰감도 들죠. 그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쟁 업체를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배민은 분명 막강한 존재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업체들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나의 단골집을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자영업자들이 필수로 등록하는 앱이 되어 수십만 업체가 등록이 되었다면 만약 경쟁 업체가 등장해서 우린 55,000원에 제공하겠다 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단골 손님을 100명, 1000명,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고작 한 달에 내는 비용 33,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등록된 단골 손님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앱으로 갈아타려고 할까요? 기존 나의 단골집에 적립된 쿠폰, 포인트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다 날려버린다면 기존 등록된 단골들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배민 싫다고 요기요로 갈아탄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만 없다면 몇십 년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직하게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그대로 운영해서 자영업자들의 신뢰만 얻으면 이건 경쟁업체가 감히 발도 붙이기 힘든 시장이 되는 거죠. 경쟁업체가 등장하고 신규 자영업자가 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단골집은 88,000원이고 경쟁업체 앱은 55,000원인 경우 이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는 고민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미 확보된 단골이 없으니 우선은 그냥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체로 등록할까 고민할 수도 있지만 답은 하나인 거죠. 이미 다른 고객들이 전부 나의 단골집을 설치해서 각자 자기들이 치킨, 피자, 중국집 등 괜찮은 가게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33,000원 아끼겠다고 새로운 앱에 입점해봤자 내 가게 하나 때문에 새로운 앱을 설치하겠냐는 거죠. 현재도 파워 유저가 아닌 이상 요기요고 배달통이고 자시고 간에 배민 하나만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건 비슷한 맥락이에요. 선점하는 순간 이건 완전히 노다지나 다름없는 사업인 거죠. 배민처럼 본사 입장에서 쿠폰을 마구 뿌려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 88,000원의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요금적인 측면에서 욕심부리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들이 이탈하거나 배신할 일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달 음식은 존재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면 발전할지 절대로 없어질 분야가 아니에요. 욕심부리지 않고 착한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배달 앱이 아니기 때문에 앱 내부에서 자영업자들을 경쟁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반감을 살 필요도 없죠. 모두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신의 단골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단골집에는 리뷰 기능을 넣지 않습니다. 사실 리뷰에 순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리뷰 기능을 악용한 블랙 컨슈머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뷰의 순기능이 리뷰를 통해 내가 주문하려는 곳이 괜찮은 곳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 이미 현재 배달앱의 리뷰가 90% 이상이 리뷰 이벤트로 인한 리뷰이기 때문에 대부분 좋게 쓰는 리뷰라서 의미가 없어요. 만약 리뷰 이벤트가 없다면 이 리뷰란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맛있게 먹은 사람은 굳이 리뷰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공짜로 받은 음식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사 먹은 건데 귀찮게 무슨 리뷰를 써요. 그냥 맛있고 만족했으면 나중에 또 시켜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에 불만족한 사람은 굳이 찾아와서 리뷰를 써요. 그것도 아주 안 좋게 쓰겠죠. 불만족해서 안 좋게 리뷰를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리뷰 이벤트가 없다면 이 리뷰 항목이 애초에 만족스러운 사람은 쓰지 않고 불만족인 사람만 쓰게 돼요.
보통은. 그럼 리뷰란엔 죄다 안 좋은 글들만 있겠죠. 1000명이 주문을 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최소 10명은 있을 수 있어요. 990명은 리뷰를 안 쓰고 10명은 안 좋은 리뷰만 남겼다면 그걸 보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음식점은 안 좋은 음식점인 거죠. 실제로는 990명이 만족을 한 만족도 99%의 음식점이지만 리뷰는 불만족한 1%만이 남기니까. 나의 단골집은 애초에 배달앱이 아니니까 이런 리뷰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객이 배민을 통해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먹어보니 괜찮아서 나중에 또 주문해야지 했는데 동봉된 전단지에 나의 단골집을 통해서 직접 주문하면 혜택이 더 있으니 고객이 필요성을 느끼고 단골 추가를 해서 주문하는 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리뷰를 참고해서 주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리뷰 기능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고객이 계속 시켜먹다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으면 그 고객은 내 단골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업주가 단골 고객들에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리뷰 기능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는 아예 배민에서 리뷰 이벤트로 제공하는 혜택을 나의 단골집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귀찮은 리뷰 억지로 쓸 필요도 없이 같은 혜택을 받으니 더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로 협박하는 블랙 컨슈머도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가 좋은 거죠. 나의 단골집은 업주들이 직접 온라인상에 자신의 가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쇼핑몰 솔루션처럼 업주가 직접 메뉴와 가격 사진 등을 등록하고 등록 수정 결과는 바로바로 앱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추후에는 메뉴 하나하나 수정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메뉴명, 가격, 옵션 등을 넣기만 하면 일괄로 등록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면 더 좋겠죠. 메뉴 사진 같은 것도 배민처럼 등록 요청해도 처리되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르도록 불편하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배민은 현재 메뉴 사진 퀄리티 맞춘다고 특정 사이즈 이상과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만 정해주고 등록된 사진이 작으면 늘리고 크면 줄여지더라도 바로바로 등록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 경우에는 음란물이나 유해한 사진이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단골집으로 등록한 가게는 업주분의 가게입니다. 내가 내 가게에 음란한 사진을 걸어두게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업주가 받게 되는 거죠. 비밀번호 관리를 잘해서 해킹 같은 걸 조심하는 것도 업주가 할 일인 거죠.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거예요. 도어락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가게가 털리면 그건 업주가 책임질 일이지 건물주가 보상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배민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배민처럼 가게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그 입지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회사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사용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단골집은 가게만을 내주고 업주가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배민만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 사용료만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분명히 고령인 업주분들은 이걸 직접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민 매니저처럼 업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매니저가 영업을 해서 A라는 매장을 등록시키고 매월 갱신을 할 때마다 일정액을 매니저에게 주는 거죠. 업주는 메뉴 수정이나 사진 교체 등등 수정이 필요할 때 매니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본사 입장에서는 알아서 영업하고 매장을 늘려가니 좋고, 매니저는 관리 업체가 많아질수록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업주는 복잡한 관리자 설정을 대신 해주니 모두가 좋은 방식인 거죠. 그 외에도 업주들은 나의 단골집을 사용하게 되면 이 앱이 널리 퍼져야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추천을 해주도록 만드는 거죠. 캐시를 선불로 충전해서 매월 사용료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A라는 업주가 B라는 업주에게 추천을 하면서 B 업주가 가입을 할 때 추천인에 A 업주의 아이디를 적으면 A 업주와 B 업주 모두에게 만 캐시를 적립해 준다거나 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동종업계에다가 추천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웃에 있는 카페나 족발집에는 좋으니까 써보라고 하면서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업주가 소비자를 단골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원래는 길게 정리해놓은 기획서가 있지만 그냥 짧게만 설명할게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하면 여기저기서 똑같은 앱만 나올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넣을지는 추진하실 분들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첫째로 소비자가 내 가게를 단골집으로 추가 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물론 단골 삭제 후 재추가 시나 탈퇴 후 재추가 시에 중복 지급은 안 되도록 막아야겠죠. 소비자는 내가 좋아하는 중국집을 추가했을 때도 중국집 할인 쿠폰을 받고, 치킨집을 추가했을 때도 치킨집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쿠폰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거지만 중국집 쿠폰 30개 이상 탕수육, 50개 이상 양장피처럼 각 분야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메뉴별로 쿠폰을 설정할 수도 있고, 주문 금액 1만원 이상의 한 장,
2만원 이상의 2장 이런 방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카페의 경우 음료 10개에 도장 찍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 주는 거 많이 하죠. 음료 메뉴에 하나서 한 개당 쿠폰 한 개씩 적립되도록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배민과 가격이 같다면 굳이 배민에서 시킬 이유가 없죠. 사용도 너무나 편리하게 주문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전 전화 주문처럼 쿠폰 쓴다고 괜히 위축돼서 웅얼웅얼 할 필요도 없으니 고객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거죠. 중국집의 경우 탕수육 서비스 주말에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설정도 관리자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설정이 되니 편리하고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주말엔 서비스 안 되는 집보다 주말에도 서비스 주는 집을 더 선호할 테니 자연스럽게 업체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업체에서는 종이 쿠폰을 제작할 필요도 없으니 비용 절약도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니까 나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적립금 기능인데요. 상품별 적립금 개별 설정, 전 상품 1% 설정 등등 업주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게 하고요. 적립금 사용 시 금액 제한을 할 것인지 최소 얼마 이상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도 업주가 선택하고요. 적립 시 소멸기한 등등 자기 매장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소멸 기능이 있으면 소멸되기 전에 주문을 하려고 하는 심리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업주가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할인 쿠폰입니다. 재료 오더를 잘못 넣어서 오늘 생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빨리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하루 동안만 사용 가능한 프라이드 메뉴에만 사용 가능한 3,000원 할인 쿠폰 발급. 오늘 알바도 많이 나오고 직원도 많이 출근해서 마진율이 낮더라도 매출을 많이 내고 싶으면 전 상품 10% 할인 쿠폰 발급. 이런 식으로 업주가 상황에 맞게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쿠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는 타겟 지정 쿠폰 발급 기능입니다. 단골 추가 3개월, 6개월, 1년 등등 업주가 자유롭게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쿠폰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총 주문 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상이거나 총 주문 횟수에 따른 쿠폰도 괜찮고요. 이 타겟 지정 쿠폰의 필요성은 나의 단골집은 리뷰 기능을 넣지 않기 때문에 업주의 잘못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업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용도로 수시로 단골 삭제를 하고 필요할 때만 다시 단골 추가해서 주문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가게는 단골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이 좋다는 게 소문도 날 수 있으니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여섯 번째는 푸시 알림 기능입니다. 다만 푸시 알림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푸시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가져와서 서버 유지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쾌하기만 할 뿐이죠. 소비자는 업소별로 푸시 알림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은 혜택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업체는 알림을 켜고 쓰잘데기 없는 알림을 자주 보내는 업체는 알림을 꺼놓을 수 있으니 서로가 편하죠. 업체에서는 특별히 할인을 크게 하는 경우나 꼭 알리고 싶은 혜택이 있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고요. 기능을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본사 입장에서는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석 체크 기능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는 출석 체크 기능이 있죠. 업체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푸시 알림은 유료로 제공되어 유료 서비스 사용 없이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내 가게에 방문하게끔 유도합니다. 업주가 자유롭게 설정한 적립금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업주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첵 소멸기한을 활용하면 됩니다. 출첵 적립금 100원에 소멸기한 10일로 설정 시 30일 동안 매일 출석해도 모을 수 있는 최대 적립금은 1,000원이므로 부담이 적으며 배민이 아무런 이벤트도 하지 않아 조건이 같다면 적립금 3,400원의 존재만으로도 나의 단골집으로 주문할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강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푸시 알림 기능이 본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기능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면 큰 틀에서 대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지 정도는 직접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아이디어도 몇 개 있긴 한데 그건 혹시라도 저를 기획자로 포함시켜 지분을 나눠주실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 있으시다면요. 대략적인 나의 단골집의 장점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월 88,000원에 직원 1명 하루 일당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온전히 주문 접수받는 가상의 직원 한 달간 사용 가능. 고객 서비스를 위한 종이 쿠폰 제작 불필요. 고객 쿠폰 수량에 대해 고객과의 실랑이가 발생할 일이 없음.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뜯기는 수수료가 없으며 자신이 노력해서 모은 단골 손님들은 모두 자신의 자산. 주문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로부터 안심 주문 가능. 바로 결제 이용으로 주문부터 수령까지 비대면과 불편한 통화 불필요. 전화 접수 시 해야 하는 음식값과 지역별 배달비 수동으로 계산하여 안내할 필요 없이 모든 게 자동으로 가능. 적립금, 쿠폰 할인, 출석 체크 등 다양한 고객 혜택 제공으로 중간 매개체 없이 바로 직거래로 고객 유도 가능. 앱 설치 후 간단한 방법으로 고객이 내 가게를 등록 가능. 배달음식 업체들 모아놓은 광고 책자에 한 달간 씹는 광고 비용도 8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광고해봤자 주문은 또 일일이 전화로 받아서 접수해야 되죠. 돈은 돈대로 내고 주문은 수동으로 또 받아야 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월
월 88,000원이 비싸서 이 앱을 못 쓰겠다고 하는 자영업자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광고 책자 광고할 때도 다음 주문 시엔 책자에 있는 050 번호 말고 직접 연결로 주문해달라고 실제 가게 번호가 적힌 전단지 동봉해서 보내곤 했었죠. 똑같이 하면 돼요. 나의 단골집을 이용하면서 배민너로 신규 손님 받게 되면 전단지 동봉해서 추후에는 내 가게로 직접 주문하게끔 이끌면 되니 전단지 알바를 쓸 필요도 없고요. 요즘 같은 때는 SNS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죠. 나의 단골집에서 땡땡땡땡을 검색하세요. 이 한마디면 간단하게 추가가 되고 주문이 가능합니다. 배민은 배민대로의 역할을 계속하고 나의 단골집은 나의 단골집 역할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정착이 되면 배민은 적어도 지금처럼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손댈 생각은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찜이나 검색으로 들어오는 주문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생각은 못 할 겁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사용하게 되면 모든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어서 빨리 이 앱이 출시되어 직접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배민도 다시는 오픈 서비스 같은 짓은 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배달 앱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내 가게에 직접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는